안녕하세요. 이곳은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내셔널 랜딩이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미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죠. 아마존이 제2의 본사를 세우기로 한 곳입니다. 사업은 1단계와 2단계에 걸쳐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 1단계의 사업인 맵파크가 최근 거의 완공이 돼서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핵심적인 사업으로 꼽히던 2단계의 사업을 아마존이 최근 전격적으로 중단을 했습니다. 지난 2018년에 아마존이 여기서 제2의 본사 설립 계획을 밝혔을 때만 해도 이곳은 미국 최고의 스마트 도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곳에서 백악관까지의 거리가 차로 15분 정도에 불과하고요. 인근에는 조지타운 대학교나 버지니아 텍 등 유수의 기술 대학들이 있습니다. 미국 정치의 심장 워싱턴 인근에 기술 인재들이 몰리는 스마트 도시가 건설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 사업이 최근에 전격적으로 중단이 된 겁니다. 아무래도 아마존이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실적 부진이 꼽힙니다. 지난해 4분기에 순이익이 20% 정도가 하락했고요. 올해 1월에는 무려 1만 8천 명의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침체의 그림자가 미국 빅테크들을 덮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워싱턴 특파원 윤홍우입니다. 오늘은 이곳 워싱턴에 바로 인접한 버지니아주에 건설되던 아마존 제2본사 이야기로 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존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이 아마존 본사가 위치한 시애틀은 미국 내에서도 대표적인 기업 도시로 유명합니다. 아마존을 비롯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코스트코 등 유수의 기업들이 현재의 부자 도시 시애틀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마존 제2본사가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난 2018년에 아마존 제2본사 유치 전에 무려 238개 도시가 지원서를 냈습니다. 당시 치열한 경쟁 끝에 선정된 곳이 뉴욕 롱아일랜드 시티와 버지니아 내셔널 랜딩 지역입니다. 이번에 버지니아에서 중단된 사업은 사실 이 아마존 제2본사의 핵심이자 알맹이입니다. 22층짜리 건물, 대형 건물 3개동에 대형 소매 공간 그리고 이 본사를 상징할 나선형 타워 건축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버지니아 알링턴 지역이 제2의 시애틀 또는 최첨단 스마트 도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아예 사업이 취소될 가능성까지도 제기가 됩니다. 자, 이처럼 대형 부동산 사업을 포기한 것은 아마존뿐이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달 초에 애틀랜타 웨스트사이드에서 추진하던 MS 신규 캠퍼스 사업을 전격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규모 부지를 사들여서 MS의 신사옥을 짓고 또 인근의 저렴한 주택과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소매 상권 등을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첨단 기업이 들어와서 낙후된 도시를 기술 허브로 바꿀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상 물거품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같은 빅테크들의 부동산 사업 중단이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과 함께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에만 테크 기업, 즉 기술 기업에서 약 6만여 명이 해고됐습니다. 아마존이 발표한 구조조정 규모만 1만 8천 명에 달합니다. 메타가 지난해 11월에 약 1만 1,000명을 해고하면서 이른바 실리콘밸리 정리해고 시대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미국의 테크 기업들은 사실 팬데믹 기간에 온라인 시장이 굉장히 확장을 하면서 유례없는 성장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 코앞에 닥친 경기 침체 사인 앞에서 누구보다 몸을 움츠리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이 미국 테크 기업들의 지난 10년간의 고도 성장기가 이제 완전히 저물었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가장 덩치가 큰 부동산 자산을 효율하기 위해서 갖가지 고육지책도 나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전체 직원의 25%가 클라우드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2분기부터 클라우드 사업을 대상으로 2인 1책상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출근하는 날을 나눠서 2명의 직원이 하나의 책상을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이른바 사무 공간을 축소해서 여유 부동산을 만들자는 겁니다. 대규모 인원 감축으로 사무실 공간이 남아돌자 이를 다시 재임대하는 업체도 생겼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대표 랜드마크인 세일스포스 타워에서는 최근 6개 층이 임대 매물로 나왔다는데요. 이 세일스포스는 연말 연초에 2차례에 거쳐서 직원의 10%가 넘는 인원을 해고했습니다. 직원들이 나간 자리에서 재임대를 통해서 임대 수익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고용시장이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호황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유독 테크 기업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인력과 자산의 구조조정이 미국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두고 이것이 바로 실리콘밸리의 생존법이다 이런 분석도 내놓습니다. 일단 불황의 냄새가 나면 상품을 더 팔거나 가격을 올리기보다는 고용을 줄이고 또 비용을 줄이면서 기존의 수익을 유지하는 것, 이게 미국 테크 기업들이 살아왔던 방식이라는 겁니다. 또 이 테크 기업들의 사업은 워낙 시대에 따라서
따라서 급변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아래서 도태되거나 낙후되는 사업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조정의 명분을 확보하기가 좋은 사업인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실리콘밸리는 월스트리트를 보면서 움직인다, 이런 진단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이 보수적으로 돌아서게 되면 기업의 성장보다는 기업의 비용에 집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보수 성향이 강해지자 이것이 바로 실리콘밸리의 구조조정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어찌됐든 이 미국의 혁신, 미국의 성장을 주도하던 실리콘밸리와 테크 기업들의 혁신이 주춤된 상황인데요. 오늘은 워싱턴을 조금 떠나서 미국 빅테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윤홍호의 워싱턴 24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편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